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또 맨발학교를 설립하셔서 맨발학교 교장님으로 또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맨발 걷기 시작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맨발 걷기를 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우리 창원 여기 모이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 오전에도 또 강의를 하시고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신 우리 권택환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전에 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오동 주민자치회 회장님, 유도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교육청의 국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택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서울 창원초 맨발학교 개강을 위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들, 학부모 회장님들, 학부모회에서 우리 주관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창원 어린이들 맨발 걷기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동의해 주시면 동의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맨발 걷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택환 교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공부 잘하는 비법 한 5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Q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대 아이들이 IQ가 생각보다 낮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IQ가 높은데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공부는 누가 잘하지? 많은 과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피부가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요, 새벽 1시에 들어도 다 닦고 잡니다. 나는 피부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닦고 자고, 닦고 자니까 피부 좋고, 피부 좋으니까 닦고 자고, 닦고 자니까 피부 좋고, 안 좋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차갑구라, 그냥 자고, 그냥 자니까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그냥 자. 새벽 1시에 잠은 누구나 와요. IQ가 높구나, 피부가 좋으나, 나쁘나, 그러나 그 잠은 누가 밀어내냐면, 나는 내일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칭찬 드려야지. 이 신념이 그 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이해됐어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건 이해됐는데 그 신념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또 연구를 했어요. 알아서 끄덕일까요? 끄덕이면 알게 될까요? 우리는 알아서 끄덕인 줄 아는데 끄덕이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쭉 강의를 하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어머니 계세요. 그럼 저는 누굴 보고, 안 끄덕이는 사람 보고 할까요? 끄덕이는 사람 보고 할까요? 끄덕이는 사람 보고. 가수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가수 이적 어머니가 쓴 책이 있어요.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적도 서울대, 형도 서울대, 몽땅 3명 다 서울대에 나왔어요. 나는 국영수 학원 한 번 보낸 적이 없다. 그 책이 딱 나와 있어요. 은미채는 학원 보낸 적이 있다. 친구들이 나를 놀렸다. 너 그렇게 하다가 애들 대학도 못 갔다. 근데 3명 다 서울대를 갔다. 친구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키웠나? 책을 써라. 그 책 이름이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딱 하나만 가르쳐서 학교에 보냅니다. 얘야, 선행학습이는 없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의 눈빛을 딱 바라보고 계속 선생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여라. 선생님은 너의 편이 될 것이야. 이것만 딱 해갖고 가르쳐서 학교 보냅니다. 학교 갔어요. 다른 애들 아무도 안 끄덕이는데 이정만 선생님이 말씀할 때 고개를 끄덕 끄덕했어요. 선생님이 나만 보고 가르쳐. 나가 잘 몰라. 이런 또 설명해주고, 끄덕이면 지도 나오고 모르겠으면 또 설명해주고. 학원 갈 필요 있으니까 학교에서 다 끝내버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서 끄덕인 줄 아는데 끄덕이면 안 되게 됩니다. 60명 다 끄덕인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뒤에 앉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는 줄 알았는데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때 앞에 앉아서 끄덕끄덕 이것만 잘 훈련을 시켜도 걔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가질 확률이 높고 공부 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오늘 공부 잘하는 비법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천전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 나와. 그건 타고나야 돼. 그런 천전이 있어요. 그건 서울대 가면 다 천재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몇 명 없어요, 서울대가.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애 앞에서 절대로 선생님이나 학교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나 학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학교 욕을 다 해놓고 그래 내일 가서 선생님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우리 뇌 비밀선 안 맞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는 내 감정에 충실해. 무슨 얘기를 학교 가자! 학교 전화하자! 이런 거예요. 그건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이 앞에서 왜? 내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어머니는 항상 약간 템포를 두고 생각을 한다. 자, 이 정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은 난 시켜야 제가 오늘 3시간짜리가 아니라 1시간에 끝내기 때문에 말이 좀 빠릅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 시대에 발달하면 머리가 빨라집니다. 자, 이재영 박사님이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하라는 겁니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왜? 공부는 결국 뇌가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나는 신념도 뇌에 주장돼요. 뇌가 팍팍팍팍 잘 돌아가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 대한 비밀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뇌에 대한 비밀 한 가지. 우리가 뇌 수술할 때 마취를 합니다. 마취는 왜 하느냐? 두개골 여는 데까지는 딱 쓰입니다. 두개골만 열면 뇌는 주물러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의 두개골을 아프게만 열어준다면 뇌는 주물러도 나는 못 느낀다.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알았죠? 우리 뇌의 비밀 중에 한 거예요. 이 두개골 안에 있는 뇌를 잘 써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몸을 안 쓰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은 근육이 제일 득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뇌가 제일 득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몸을 안 쓰면 제일 손해보는 게 근육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몸을 안 쓰면 제일 손해보는 게 뭐다? 뇌라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인간도 크게 보면. 운동장에 있는 50년 먹은 느티나무 뇌 없습니다. 200년 먹은 소나무 뇌 없어요. 500년 먹은 은행나무 뇌 없습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도 뇌가 있어요. 팔이 목에는 말할 것도 없고. 움직일 때 뇌가 형성되고 동글만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안 움직이면 제일 손해보는 게 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멍게라는 게 있습니다. 멍게가 어렸을 때 유충으로 돌아다닐 때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보니까 그때까지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까지. 멍게가 벽에 딱 붙어서 살기 시작하지만 제일 먼저 뇌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버드의 존 네피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장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바로 교실에 들어갔네요. 쉽게 말해서 운동을 운동장에서 걷기를 하든지 날 걷기를 하든 운동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느라고. 오히려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성적이 2배 올라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 스트레스가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몸 안 쓰는 나라 한국. 이 공식 통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몸 안 쓰는 나라가 한국 애들이에요. 이렇게 몸을 안 쓰면 결국은 뇌 자극이 안 되어서 막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가면 우울증이 걸린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최고 치료법은 뭡니까? 운동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운동하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종일 컴퓨터,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들고 있고 게임한다고 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엄마들이 몸을 많이 쓰도록 해줘야 된다.
전 세계에서 여고에서 수족냉증을 걱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고에서 학교에서 수족냉증을 걱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몸을 안 쓰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고등학교에서 주당 체육을 4시간 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해요. 어릴 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는 1시간 합니다. 그것도 안 하죠. 국영수 하느라고. 민사고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전부 어디 가면 전부 운동합니다. 100% 검도를 하거나 100% 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 공부 좀 해야 가는 학교죠. 미사고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과거에 가보세요. 공부하는 학교가 많은지 운동하는 학교가 많은지 월등히 많습니다. 운동하는 학교. 외국의 명문 미국, 유럽, 프랑스 가보세요. 거의 100% 가까운 정도로 전부 운동해요. 우리는요 몸을 쓰는 것은 체육으로 한정하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를 깨우는 작용으로 봅니다. 아침에 몸을 쓸 때니 뭐 걷기를 하든 뛰기를 하든 맨발 걷기를 하든 몸을 쓸 때니 국어 성적도 쉽지 올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야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 없다 그랬습니다. 저 따라 하십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하버드 존 네이티 박사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몸을 안 쓰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을 안 쓰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안 쓰면 신엽소가 활성화 안 되고, 몸을 안 쓰면 치매 걸리고, 몸을 안 쓰면 우울증이 걸려요. 왜 아프리카에는 잡혀가 없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가면 아토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월등히 적다는 겁니다. 저나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저 자치위원장님이나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자치기 하고 그때 장갑 끼고 했을까요? 바꿔지고 놀았을까요? 그때는 왜 ADHD 아토피 자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저도 우리 반에 72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교에 난 본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한에마다 아토피가 있는데 척지방만 넘어오면 서울 경기에 아토피가 왜 이렇게 많죠? 우리 그랬을 때 사탕 먹다 떨어졌으면 그랬을까요? 다시 주 먹었을까요? 뭐 알죠? 침으로 딱 끓는 거.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왜 아토피 ADHD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아세요? 크게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나라 자폐아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들을 책을 보면 전부 자폐 판정을 받고 맨발로 땅을 밟았다는 얘기가 똑같이 다. 제가 어제 교육부 중앙교육 그래서 제가 코로나 아닙니다.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강의하고 강의하면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기차 타고 가지고 계속 일에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전국 유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강의. 근데 마침 유치원 원장님 중에 수년임 원장님께서 제 강의를 어제 들으신데 제 강의를 3번 들었대요. 여기저기서. 쉬는 시간 저한테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거지 요 강의를 하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유치원에 자폐아이가 왔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맨발로 땅을 밟으면 굉장히 좋아진대요. 완치는 없지만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때 겨울이었대. 그대로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가지고 2달 맨발 걷기 하고 싸웠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은 몇 년 했대 맨발 걷기. 턱 보면 자폐인지 표가 난대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모션이 없이 이모션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마르면 불이 납니다. 산불은 여름에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젖어 있으면 산불이 나지 않아요. 애들도 움직여서 땀이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 툭 부딪혀도 미안해 갈 것도 애들이 땀에 젖어 있지 않고 메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엄마한테 이러고 엄마도 열받아가 학부로 가고 이게 재수 없으면 재판으로 가고 엄청 이게 누구나 메말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모션이 있어야 이모션이 일어나고 이모션이 있어야 창의력이 좋아진다 그 얘기. 자 뉴스에 나온 거예요.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이럴 시간도 없어요. 대학 입시로 온 나라가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기대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최소한 이렇게 해라 그 얘기.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입시 위주의 교실 교육에서 벗어나 자, 숲유치원입니다. 외국에는 이런 숲유치원이 500개씩 돼요. 인구 500만에 500개씩 돼요. 우리나라는 공립숲유치원 3곳씩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숲으로 데려가는 그 자체만도 괜찮아요. 신발 신고라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뛰어다니면요 흙먼지가 날립니다. 흙먼지 눈에 나오죠. 흙먼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등산이 좋아요. 뛰어다닐 때 흙먼지는 다 날리게 돼서 이렇게 흙먼지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또 흙먼지가 다 날려요. 새마기 교구이고 바닥을 도화지 삼아 미술서들 가만히 던져만 줘도 움직임은 저절로 일어나고 흙도 만지고 낙엽도 만지게 돼 있어요. 운동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엄마들도 못 만집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숲속에서 생활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관찰력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사회성도 높게 나타납니다. 또 요즘 애들에게 흔한 아토피나 ADHD 왜 여기에 아이들은 이렇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 창의력 테스트를 해보면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때 우리는 창제는 만들 수 있어요. 천재는 못 만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천재는 타고나야 되고 창의력 점수가 좋아지고 인성 테스트 해보니까 인성도 좋고 ADHD 아토피가 없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원래 35년 됐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꽤 됐죠? 35년. 고등학생만큼은 안 됐지만 35년 됐어. 우리 큰아들도 32. 제가 지금은 대구 교대 교수로 있지만 예전에는 교육부에 13년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장학사, 장학관, 정책과장을 13년 있었고 그전에는 교사를 13년 했어요. 제가 교육부 가기 전에 교사로 있었을 때 그때까지는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엄마들이 흙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육부 가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많은 학교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만 흙을 원수처럼 생각하는구나. 교육부 가서 알았어요. 전 아이들 데리고 출장으로 북한도 가봤어요. 금강산도 가보고 중국도 가고 뭐 미국, 유럽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럴 때는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 흙을 두려워하고 못 밟는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엄마들만 어머시 지지로 딱 가르치는 겁니다. 흙은 더럽다는 신념을 가르쳐요. 일본 가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위생교육이 제일 철저하다는 일본. 선생님, 그 본문 클릭하면 해주세요. 화면.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화면. 네. 화면을 클릭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학교마다 이렇게 일본의 최남단 가보시죠. 절대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달라서. 도심에서 차로 3시간 달리면 자, 일본의 천재 유치원입니다. 마을에 자리한 수박. 천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천재 비서장이 된다고 천재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 치곤 꽤 널찍한 운동장이 그래서? 있다는 것 외엔 우리네 유치원 아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고 뛰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자, 아침 뭘 하는가 보세요. 일본의 천재 유치원에서 저녁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버드처럼 아침에 오면 운동을 문제는 이렇게 운동을 시켰더니 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월등히 공부를 더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왜? 뇌의 시냅스가 다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재 유치원이에요. 원산 체대보다 하나도 없어요. ADHD 한 명도 없어요. 아침에는 운동시킵니다. 여기는 맨발로 뛰죠. 걷기가 아니고 뛰는 그 어떤 건 상관없어요. 놔두면 돼요.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마음껏 운동장을 초등학교 아닙니다. 어린이집. 달리다가 넘어져도 우리는 이때 학교 전화 오죠 또.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순간적 치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없어요. 목표가 민원안 생기고 하러 보내자. 이게 목표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걷다가 돈 받고 딱 내보내자. 이게 목표가 됐어요.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끌고 가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안 됐지. 민원이 너무 많아요.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흔한 감기, 천식, 아토피를 이거 아토피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처럼. 그리고 흙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한겨울에도 맨발로 뛰게 하죠. 우리는 아동 학대를 신고를 해서. 부쩍 커 보이는 애.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뇌성마비. 원래 못 걸었어요. 자, 근데 이 흙을 밟고 맨발로 뛰고 뛰어다니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건축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건축학자들.
우리 교실 높이는 2.6m. 여러분들 살고 아파트는 2.4. 우리 아이들이 3m 넘는 공간, 이거는 3m 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교실을 공부하는 아이, 옆반에는 3m를 만들어주고 공부를 하고, 얼마 있다가 창의력 점수를 다시 냈어요. 원래는 똑같은 애들 100명을 반으로 나눴는데, 3m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창의력 점수가 2배로 확 뛰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전부 높게 지는 겁니다. 그럼 드라마 안 봤습니까? 부잣집이 돈이 남아서 그걸 지는 줄 아십니까? 천장이 높아야 돼요. 천장이 높아야 창의력이 좋아지고 아이디어가 좋아져요. 여러분 만약 시험을 치는데 높은 천장에 치는 거하고 여기 딱 천장을 놓아가지고 딱딱하게 열어놓고 쌍문이 풀으려고 하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럼 우리 집은 요 앞에 아파트고 단독주택, 예습주택인데 어쩌라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장은 뭘까요? 하늘이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창의력이 있기를 바라는 걸 엄마 좀 부지런해야 돼요. 틈틈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창의력의 핵심은 공간이 넓은 것을 많이 들고 나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밀을 잘 모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아침 오자마자 높은 운동장에서 뛰고 걷고 하잖아요. 이 유치원 아이들은 ADHD 하나도 없고 책을 가만히 둬도 200권씩 읽어버린다. 왜?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유치원 때 200권씩 읽어버려요. 유치원에서. 그쵸? 유치원에서. 뇌성마비, 뇌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걸었어요. 그런데 맨발로 땅을 딱 밟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막 뛰어다니잖아요. 물론 약간 이제 어설프긴 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뭘 본다는 것,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뭘 듣는다는 것,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딱 다니면 자갈이든 신발 신으면 감이 잘 떨어져요. 잔디든 모래든 황토든 마사토든 그때그때 감이 다 달라요. 다양한 감각을 누가 인지하냐?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창의력 자체가 달라져요. 시냅스가 달라져요. 우리가 특히 운동장에 있는 그거 머리보다 약간 더 마살뱅이도 많이 가죠. 그 마살을 딱 밟는 순간 그 감각이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발바닥 자극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다른 부위에 아야 뭐 이렇게 찔렸다 아야 이 다른 부위의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빨라요. 뇌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 대한 비밀이 많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뛰어다니면 결국은 뭐가 제일 많이 자극된다? 뇌가 제일 많이 자극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많이 쓰면 좌뇌형이 되고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형이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도 오른손 잡입니다. 그럼 좌뇌형이죠. 좌뇌형이 좋은 겁니까? 우뇌형이 좋은 겁니까? 나장쓰는 통합형이 좋은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맨발로 많이 아침에 와서 걷기 뛰기만 해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하나는 치우치지만 그럴 때 이렇게 그런 애는 없죠. 그러니까 좌뇌형, 우뇌형 다 잘 쓰는 통합형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왜? 어렵다고 못 걷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엄마들만 그걸 이렇게 동수처럼 매일 맨발로 달리기를 이것도 아동학대죠. 변하겠다. 꿈도 못 꿉니다. 우리나라는. 일어났다 또 난리가 납니다. 또. 또 가기 된다. 이곳에 들어올 땐 편발이야. 자, 여러분 아이들이 편발이가 빨리 교정을 해줘요. 편발은 우리 발바닥 표면적은 우리 몸 전체의 2%예요. 이 2%가 98%의 하중을 견뎌내요. 아치가 없이 편발이면 그 하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다니면 뭐 학교만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뻗어버려요. 공부하는데 월등히 불리합니다. 옛날에 편발 남자들 군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행군을 못하고 그러면 뻗으면 옆에서 부축해서 2명군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일본에서도 유치원 아이들이 편발이 많은데 어릴 때 빨리 교정해 주니까 맨발로 땅을 팍 밟으니까 다시 이상하게 발바닥에 아치가 싹 생기면서 편발이 개선되더라. 시간이 나면 왜 편발이 생기고 왜 개선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모래놀이는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빠요. 3시간짜리를 하려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법 멋진 강과 터널을 만들어놨다.
ネズミではよく実験されていて、そういう環境を塩リッチな 자, 뇌과학자. 일본에서 결국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과학자들인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 새로운 걸 주더라도 일주일 지나니까 흥미가 딱 떨어지더라. 뇌파를 찍으면 몰입도가 딱 떨어지더라. 근데 바깥에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가지고 바깥에 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바깥 놀이하는 아이들은 1년 내내 몰입을 하더라. 1년 내내. 장난감 일주일 끝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싶어요. 쥐. 바깥에 가서 흙 속에 탁 노는 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서 그 근처에도 못 가본 쥐. 그래가지고 키웠어요. 얼마 있다가 불러가지고 흙 속에 노는 쥐를 미로에 넣었어요. 전부 미로를 다 빠져나가요. 그 근처에도 못 간 쥐는 딱 넣으니까 못 빠져나가. 가다가 딱 닫혀져 있으면 흙 속에 노는 쥐도 바다 막히면 나와가지고 딱 들려가는 쥐. 얘들은 문 앞에서 짜증만 내고 딱 끌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보다 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면 말해. 왜?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흙 가지고 노는 쥐나 애들은 왜 이렇게 몰입을 하지? 흙을 연구했더니 흙 속에 엄청나게 좋은 박테리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팡이가 딱 펴도 곰팡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간장, 된장 담글 때 누룩 같은 곰팡이가 좋은 거잖아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흙 속에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엄청나게 우리 뭐 좋은 박테리아가 벌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든 지 몸에 들든 싹 들어오니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팍 나오고 그래서 흙놀이 하면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오래 하고 오래 하니까 몰입하고 몰입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뇌가 몰입을 경험해버렸어요. 아까 놀이를. 그래서 유럽에 가면 놀이와 치료기는 유치원에서 못하게 해요. ADHD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흙 가지고 못 놀게 하는 순간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 세계 학생 자살률 1등. 공식 10몇 년 하고 있어요. 학생 흡연율 1등, 행복지수 꼴찌. 흙을 갖고 노는 애들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로토닌. 그래서 이왕이면 흙 가지고 놀면은 그런 몰입이 되는데 걔들이 초등학교 딱 가가지고 엄마가 얘야 너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10년만 딱 가지면 공부에 팍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틈이 많이 바깥에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후가 되자 선생님이 아이들 몸에 진흙을 바르기 이건 시작했다. 아동학대가 확실하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꿈도 못 꿔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자, 시간이 끝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막 구속시키는 게 나와요. 애는 흙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거 딱 예를 편집만 잘하면 구속합니다. 구속. 아토피 한 명도 없고 핵심은 그거예요. 아토피 있는 애들도 여기 가서 놀아버리면 싹 없어진다. 핵심은 엄마들이 두려워 나요.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좋아서 아토피 체식이 없다. 이제 누가 흙 가지고 노느냐. 시골 있다고 흙 가지고 노느냐.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흙에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 학교 아이들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흙에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 원장님 학교 애들이 흙까지 논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흙까지 노는 학교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적당 하십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세계적인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쓴 책이에요.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제가 단위학교 나와서 서울까지 하시안 강의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 얼굴 봐서 제가 온 겁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1년 저를 만나서 몇 마리 1년 하셔가지고 이거 내려가야 돼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물려줄 시대가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도 눈치 못 채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번 코로나 끝나면 완전 끝났다 또 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눈치챘어. 다음날 더 센 게 올까요? 약한 게 올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면역력을 물려줘야 이 말이에요. 면역력.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든지 조금만 틈이 있으면 푹 가는 유치원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시영 박사님 우리나라 나이가 88세 정도 되셨어요. 우리나라 의학계 원로시고 예입대에서 박사도 나가시고
이시영 TV를 했어요. 유튜브. 저도 여러 번 포럼에서 만났고 메르스가 오고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메르스도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감기입니다. 그러면 감기, 독감, 메르스가 오면 다 걸리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리고 면역력이 없으면 걸린다. 또 너무 밀착 접촉하면 면역력 있어도 걸리겠죠? 그러면 면역력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제가 지난번 메르스 때 뉴스를 보니까 80세 할머니가 메르스에 걸렸는데 툭 털고 집에 가고 왔어요. 30대 의사가 메르스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 영어 단어 수학 문제, 그거와 별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이시영 박사님이 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따지고 보면 감기입니다. 그러면 감기, 독감, 코로나 오면 다 걸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고 또 너무 접촉을 하면 또 걸릴 수도 있겠지. 면역력만 있으면, 여러분 면역력이 있으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코로나 걸렸더라도 앞으로 뭐가 오더라도 면역력에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독감이 왔을 때 콧물이 나면 코가 나, 머리가 아프면 두통감, 목이 아프면 목감. 요번 코로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폐감기, 폐감. 폐하고 관련이 있는 감기. 크게 보면 감기예요. 어디에 관련이 있나 그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면역력을 잘 키우는 게 나와 우리 자식에게 가장 잘하는 건데 우리는 등한시하죠. 눈치를 못 채면 할 수 없어요. TV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학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좋다고 하는 의학적 정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타민C 생각 다 달라요. 육류, 어떤 의사는 입도 대지 말아요. 어떤 의사는 적당히 먹어라. 단백질, 탄수화물, 뭐 물도 뭐 섭취를 많이 먹어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반항한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현미,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들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좋다고 하는 의학적 정보는 두 가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네, 저 따라 하십니다. 소식, 걷기. 요게 나쁘다고 하는 의사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장수국가에 가면 전부 소식. 왜?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엄청납니다. 애들은 과식 좀 해도 돼. 그 항산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확 처리를 해버리는데 우리 나이 좀 들면서 과식하면 굉장히 몸에 활성산소 그대로 몸에 축적이 돼요. 보식이 좋고 걷기.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다치고 축구하다 다치고 배드민턴 치다 다치고 걷기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보다는 음식으로 음식보다는 걸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면발걷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